네, 반갑습니다. 힘차게 저희 정읍의 진로 팟캐스트가 이제 3회차 녹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가질 텐데 좀 더 활기차고 재미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번에도 소개를 제가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읍의 팟캐스트, 진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하재웅이라고 하고요. 정읍에서 진로 교육과 또 이 사람책 관련돼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기획하고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승옥입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때는 그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서 목요일마다 그 시민 MC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소개를 할 때 목요일의 남자, 나무 목자를 써서 나무처럼 살고 싶다 목요일의 남자 오승옥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의미가 나중에 부여를 해보니까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반듯반듯하고 아름드리 큰 나무들은 다 그 좋은 목재여서 베어다 그 지주대를 사용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사용하고 결국엔 좀 못났지만 그런 나무들이 고향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뭐 유능한 친구들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또 연구원이 되거나 전문인이 돼서 전문가가 돼서 객지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 그래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저희보다 좀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구분나무가 때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고향을 지키는 나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결코 구분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다, 굉장히 유용한 나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소개 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시민 MC 나무 남자, 그래서 나무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흔하고 되게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잘것없이 귀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나무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 집에 혹은 우리의 모든 가구에 혹은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하다못해 수저, 젓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나무처럼 살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처럼 누군가에겐 유용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소개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오늘은 우리 하재웅 MC가 자주 쓰는 어쨌든을 좀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나무가 때로는 지나가다 우리 동네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놀기도 하고, 또 그 나무가 때로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그런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정읍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승욱 대표님은 원래 정읍에서 자라셔서 정읍에서 계속 살고 계신 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정읍에 어떻게 보면 토박이. 네. 토박이. 네. 토박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 네.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 이외에 네. 또 토박이가 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토박이지만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정읍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들에게 정읍의 이제 든든한 후배, 든든한 뭐 동생, 든든한 친구,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토박이로서의 또 작은 소망이기도 하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정읍에서 이렇게 계속 잘하시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또 지인들이고 어디 진로 캠프고 강의고 컨설팅이고 이렇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뭐 30살에 창업이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인쇄, 광고, 디자인 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때는 뭐 회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구멍가게 정도 수준이었지만 작지만 저 사업처를 만들어서 올해 이제 19년째, 횟수로 19년째. 기업이라는 것은 또 사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거, 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안에서 털을 잡고 작게 얘기하면
명함 디자인부터 스티커, 라벨 이렇게 시작해서 책 작업들, 포스터, 기획물, 광고물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기관단체, 시민단체, 또 관공서, 학교 이런 데로 차츰차츰 사업 범위를 넓히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관계를 또 형성을 했고 그 관계망 속에서 그분들과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보니 대학원도 진학하고 창업도 공부하고 이제는 제가 가진 조그만한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현전.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데서 소개하시기를 집현전의 대제학으로 소개하시기도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집현전 어쨌든 그 19년 전에 그 당시에 뭐 가게를 낸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얘기하면 창업 같은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나이 30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창업을 하는 이제 막 창업을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저의 느낌, 초창기의 느낌, 그리고 요 근래에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유관 기관에서 창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 창업 스쿨, 창업 소프트웨어부터 그런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긴 했다. 그래서 그런 그 기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창업의 여건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를 저 역시 30살에 창업했지만 약 2년 정도 그 의도적으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뭐 지역 신문사 기자 또 기자를 하면서 직접 편집 디자인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서 3개월 정도는 편집 디자인을 배우기도 했고 또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다른 회사, 인쇄소에서 열정페이를 받고 12시 1시까지 인쇄기도 돌려보기도 하고 직접 제가 배운 편집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3개월은 다른 광고회사에서 팀장으로 영업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한 1년 정도의 과정을 겪고 이쯤에서는 나도 창업을 해봐야 돼 해도 실패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이력을 저도 어설프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기자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옛날로 또 19년 전에 어쨌든 돌아가면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내가 사장이 된다, 내가 창업을 한다, 내가 뭐 가게를 운영한다가 일반적인 그냥 소위 말하는 치킨집 뭐 정도는 되겠지만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한창 나이 30살이면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한참 막 열심히 하는 그렇죠. 나이 때 그걸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타이밍이어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쨌든 저희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창업에 대한 이슈로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돌아가도 그 창업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예,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의 기회가 누구한테건 열려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창업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기회가 창업 또는 여러 가지 형태 취업 나에게 기회가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 개인의 역량이죠. 그건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 창업이 요구하는 수준 이거하고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충분한 준비였냐라고 하면 100%는 아니었지만 한 7, 80% 정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창업의 기회가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크긴 해요. 네. 그러나 이제 사업은 내가 가진 것만 가진 자산으로만 자원으로만 창업을 하기에는 이 시장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은 내가 가지지 못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진 자원, 자산, 네트워크, 인적 자원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창업을 했다가는 실패 보기 딱 좋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아젠다여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진로 쪽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는 결국은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창업을 할 거냐 심플하게 보면 이 두 가지 아니면 백수 빼놓고는 경제활동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의 길이 아니라 취업의 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판단하셔서 창업의 길을 선택하신 건데 그렇죠. 뭐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저는 앞으로 요즘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5대 스펙 중에 있진 않지만 5년 안에 5대 스펙 들어간다. 창업의 경험이 나중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취업과 창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또 나중에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청년들 또는 요즘엔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창업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자발적 창업인지 인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창업의 형태로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취업이 그만큼 원활 하지 않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일자리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요구를 하면 이를테면 지나친 규제 그러면 규제를 좀 풀고 지원을 일정 부분 해주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기업에서 쌓아놓는 자금들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취업의 문을 더 열어놓지는 않는 상태이고 네. 뭐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직접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좀 늘고 있는 건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건지는 고민해야 될 게 될 많죠. 그렇죠. 사실 요 이슈만 해도 뭐 몇 시간 떠들어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방안 때문에 창업을 밀고 있는데 저는 굳이 정부에서 밀고 있다고 꼭 그걸 편성할 필요는 없고 저는 대학생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창업하는 건 절대로 만류하거든요. 그건 진짜 정체성도 없고 사회도 좀 먹고 자신도 좀 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서 사실은 우리가 취업이든 창업이든 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제가 볼 때는 한 리소스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식이 있거나 네,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좀 짱짱한 인맥이 있거나 연줄이 있거나 쉽게 얘기하면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할 때 들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기술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인맥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연, 혈연, 학연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집현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쇄소며 출판사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사실은 기자로서의 경험이 있으셨고 기자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편집 디자인, 인쇄소, 광고 업무를 통해서 영업적인 것들도 배울 수 있는 사실 창업을 얘기할 때 저도 창업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도 가능하면 취업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보겠다고 하면 너무 진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분야나 자기의 바운드리 정도는 또 자기의 전문성이나 자기가 그걸로 돈을 받을 정도의 무언가를 이룬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9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창업을 하신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준비가 한 80%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창업을 한 사람들의 모든 얘기가 직원들 월급 주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유지비가 너무 쉽지 않다.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창업을 저도 해봤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창업을 할 때 계속 어느 순간 접어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이 되는 타이밍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구공학번인데요. 전공하고 무관한 일들을, 무관한 경험들과 무관한 배움을 좀 했죠. 사실은 전공은 경영학이지만 네. 대학방송국에서 한 3년 동안을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짓을 하고 다닌 거죠. 내 학과
공부 학점하고는 별 상관없는 현장에 뭐 시위 현장도 있을 수 있고 학생운동 현장, 각종 뭐 행사들 이런 것들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짱이 어느 분야에 방송국에 또는 그 대학에 뭐 연합회 활동도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대학 이외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기자들, 대표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죠. 네.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뻘짓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전공에 너무 갇혀 있고 전공의 학점에 너무 갇혀 있고 자기의 스펙에 너무 갇혀 있어서 영어 시험 자체를 너무 연연하고 있고 또 자격증에 너무 연연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뻘짓을 별로 못해요. 근데 그렇게 그럼 그대로 풀리냐? 자기 준비한 대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어떤 전공은 경영학과 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방송국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뻘짓을 통해서 축적한 역량이 직업이 되는 그런 케이스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저도 뭐 취업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니었죠. 다만 대학 4학년 때 여러 가지 취업문을 노크를 했죠. 저도 이왕이면 공중파, 지금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뭐 SBS, KBS, MBC 뭐 이런 데도 노크도 해봤고 뭐 케이블 방송이 막 생겼을 무렵이었고 그래서 공채 시험을 뭐 서류 대부분은 이제 지방대생 또 학점이 높지도 않고 뭐 토익을 요구했으나 토익이 높은 점수도 아니었고 이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실패를 많이 봤죠. 낙방을 많이 했고 그래 낙담을 사실은 했죠. 그리고 신문사 뭐 가진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한 4, 50군데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를 또 나름은 공채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네. 안 됐어요. 안 됐지만 뭐 결국엔 잡지사라는 곳에 출근을 해서 네. 다행히 기회가 주어져서 네. 3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사종합지에서 기자를 하지는 못했고 네. 책을 파는 일이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네. 팔았어요. 열심히 팔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열정페이 정도 수준을 받고 네.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네.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지하철비 때로는 택시비 그리고 식사를 밥을 먹어야 됐고 이래다 보니 그 돈으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신문 기자를 한 2년 하고 그러면서 이러저런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게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 좋게 뭐 창업을 하게 된 것이고 네. 지금까지 뭐 망하지 않고 이렇게 왔던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네.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